헌재가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서 증인 필요 없다더니 결국 증인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도 증인으로 재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헌재가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탄핵 심리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헌재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건데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헌재가 증인 채택 필요 없다며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대통령 측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맞서자 그리고 여론이 심상치 않자 헌재가 그럼 다시 증인을 받아줄게 라고 받아준 겁니다.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도 대통령 측 변호인과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이 감정적인 대립까지 하면서 증인 채택 안 된다라고 맞서다가 결국 다시 증인을 재채택해 주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와 관련해서 여러 신빙성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헌재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을 두고 여러 차례 번복을 하고 있는 건데요.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두고서도 헌재가 번복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장면이 매우 이례적입니다. 헌재 소장 대행 문영배 대행과 김계리 변호사의 이른바 설전이었는데요. 감정적인 설전을 헌재 재판관과 변호사 사이에서 벌였다라는 지적도 나오는 장면인데 함께 보시죠. 재판장님 발언권 좀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발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홍장원은 여인영과만 통화를 한 것이 아닙니다. 당일날 밤에 박선원과도 문자를 주고받았던 사실이 지난번 증인신문에 드러났고요. 요지가 뭔가요? 홍장원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주신문으로 시간 제한 없이 증인으로 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제가 서두에 홍장원에 대해서 재판부 평의를 거치겠다는 말을 안 했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평일에 거쳐서 답을 주십시오. 휴정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헌재 소장 대행과 대통령 측 변호인 간의 어떤 감정적인 설전이 아니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법조인 두 분 나오셨으니까 정혁진 변호사님 저 장면을 좀 앞뒤 배경을 해보면 조태용 국정원장이 나와서 그에 앞서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와 관련된 진술들이 사실과 맞지 않다라는 증언들을 국정원 원장이 나와서 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앞선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이 CCTV 등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다라며 다시 증인 신문을 해야 한다라고 요청을 했지만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이 내가 앞서 증인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냐라며 대통령 변호인단 측과 좀 신경질적인 반응을 좀 보이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이후에 결국 헌재는 홍장원 전 차장과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대통령 측의 요청대로 증인을 채택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좀 의아하다는 법조계의 반응이 나와요. 첫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헌재가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저렇게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증인으로 다시 채택해 줄 것을 왜 결국 채택해 줄 거면서 저렇게 설전까지 벌이면서 불필요한 감정을 드러내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던데 조간신문을 보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저런 재판 진짜 처음 봅니다. 제가 1심 초임 판사가 하는 재판도 뭐 들어가 봤지만 초임 판사도 저런 식으로 재판 진행하지 않거든요. 재판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사실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판사가 이 사실관계가 이러한 것이었구나에 대해서 확신이 들 때까지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는 게 재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본인이 이거는 당사자가 이렇게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관계였구나라고 본인이 확신이 드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법률 적용하는 거는 뭐 판사님들은 법률 전문가니까 법 적용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키포인트인데 그런데 지금 그 대한민국 국민 중에 홍장원 말이 맞는지 조태용 말이 맞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국무회의라면서요.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넘버 투인 한덕수 총리가 나와가지고 한마디라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저렇게 재판 진행하면서 어떻게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저기 계신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다 궁예입니까? 관심
안심법 가지고 있습니까? 딱 보면 저 사람 무슨 생각하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딱 다 스캔이 됩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냥 시간 때우는 식으로 저렇게 재판 진행하는 거는요. 제 생각에는 있을 수 없고 정말로 공직선거법 같이 예외적인 그런 케이스가 아니면은 그러면은 진짜 납득할 만큼 충분히 그 조사를 한 다음에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데 더더군다나 지금 그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저 문영배 재판관이 했는데 문영배 재판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걸 갖다가 이렇게 들면서 바로 저 재판이었던 것 같은데 A4 용지 이렇게 막 들면서 지금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대본대로 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저는 재판을 대본 가지고 하는 재판은 처음 봤습니다. 뭐 재판이 뭐 연기입니까? 뭐 재판이 드라마입니까? 어떻게 재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재판에 더군다나 대통령을 탄핵할지 말지 결정한 그런 재판에 대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대본을 누가 썼는가? 만약에 제가 재판받을 때 제 눈앞에 보이는 재판장이 나를 재판한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뒤에서 뭐 대본 쓰면서 조종한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재판에 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번 재판은 이번 그 탄핵 심리 재판이요. 보다 진짜 처음 보는 그러한 그 탄핵 심리이고 정말로 밝혀져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규현 변호사님. 저도 저런 재판 처음 봤습니다. 재판장인 문영배 소장이 명확하게 소송 지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홍장원 1차장에 대한 증인 신청 부분, 채택 부분요. 안 된다고 바로 기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평의를 거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재판이 진행된 겁니다. 그런데 김계리 변호사가 또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면서 그냥 재판부를 공격하는 겁니다. 지금 문영배 소장의 어떤 신빙성이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주장을 계속하면서 공격하는 거고요. 이미 명백히 문영배 재판장이 이건 평의를 거쳐서 결정하겠다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얘기를 하니까 평의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거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지휘를 한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김계리 변호사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보면 오죽했으면 윤석열 대통령,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이 말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만큼 절제되고 법리에 의해서 탄핵소추 사유를 다루는 게 아니라 오로지 헌법재판관들의 신빙성과 공정성을 공격하기 위한 방식으로 소송 지휘권을 무력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정리한 겁니다. 전혁진 변호사님이 그 서류, 그 절차 진행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계속 이런 방식으로 재판부를 공격하고 소송 지휘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지금 문영배 소장이 혼자 개인적으로 독단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라는 거는 절차 진행 관련해서 이 평의를 거쳐서 증인 채택 문제라든가 증거 채택 문제라든가 증거 조사에 관련돼서 평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정리된 내용으로 그날 재판을 진행하기로 한 내용을 정리해 갖고 와서 그거에 따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얘기한 건데 마치 이게 재판 진행의 공정성을 상실한 것처럼 계속 주장하고 재판이 끝나고 나면 외부에서 문영배 소장 개인을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공격하면서 결국에 모든 게 이게 탄핵 사유의 기각을 위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불복을 위한 어떤 빌드업처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헌법재판소가 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증인 채택 관련해서 한덕수든 홍장원 1차장에 대한 다시 채택이든 간에 사실은 이미 저는 뭐 더 이상 증인신문을 통해서 확인할 사실관계도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 문제를 일부 사실관계, 조태영 원장의 CCTV의 한 장면을 이유로 해서 마치 메모 자체의 신빙성이 다 흔들린 것처럼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한번 뭐 당신들의 그와 관련된 구체적 주장을 추가적으로 들어보겠다는 정도의 취지이지 홍장원 1차장의 메모의 신빙성이 흔들린 것도 아니고요. 14명의 체포 명단이 뭐 홍장원 혼자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방첩사에서 내려간 지시가 있고 방첩사 연령사령관이 조지호 청장한테 한 내용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한 메모들이 여러 군데 돌아다니고 있는데 홍장원 하나 공격하면 이 사실관계가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이런 방식으로 헌법재판소를 공격하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는 더 단호하게 할 거고요. 아마 20일 이후에는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그게 맞다고 봅니다. 예,